자, 여러분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한국은 몰락하는데 일본은 잘 나가는 이유. 여러분들 이 통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 인터넷에 이제 실제로 우리 공중파그 뉴스에 나왔던 그 통계 자료를 제가 이제 자료 수치만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한국에서는 자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나라를 중국이라고 하는 게 1위였고요. 일본은 65% 압도적인 비율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위는 중국이고 일본에서 1위는 미국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은 몰락하는데 일본은 잘 나가는 이유. 안타깝지만 구성원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병신 같은 국민들은 우리를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만들어준 우방은 버리고 우리를 천년간 무시하고 괴롭혀온 철천지 원수에게는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감히 한국인들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역사를 모르니 지금도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본 애니 몇 개 보고 일뽕에 심취한 급식들이 철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 아닙니까? 그 일뽕 맞는 것도 병신이지만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무조건적인 그 반일 감정도 병신 같은 건 똑같습니다. 역사거리는데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가 더 옛날 일 아닙니까? 북한군의 기습남침, 중공군의 무단 개입으로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린 한국전쟁은 더 가까운 역사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 놈들이 과연 바보라서 자기 조상들이 미국한테 작살나고 핵까지 두들겨 맞았는데도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미국에게 충성하는 걸까요? 그게 과연 멍청해서 엎드리는 걸까요? 자존심도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똑똑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걸까요? 미국한테 납작 엎드리는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한테 납작 엎드리는 일본, 반대로 미국한테 대가리 빳빳하게 치켜들면서 만만하게 사람 대우해주니까 앵겨 붙어먹는 한국.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똑똑하고 현명해 보입니까?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볼 때 일본의 국익에는 과연 어떤 태도가 도움이 될까요? 이토록 정보 습득이 편한 시대, 이토록 국민 교육을 차고 넘치게 받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대중들은 어리석어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군중들의 특권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회 지도계층, 엘리트 계층이 어리석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여당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반미 스탠스를 취하죠. 여러분들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과연 바보고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왔을 때 그 극진히 대접하고 일본 프로 골퍼까지 불러와가지고 접대 골프 좀 치라고 스케줄 짰던 걸로 보이십니까? 과연 일본 총리가 자존심이 없어서 그 미국 대통령 딸내미한테도 본인이 직접 그렇게 대우를 해줬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대가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게 과연 당당한 리더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본인이 무게 잡을 줄도 모르고 꼰대질할 줄도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을 그 골프카트 조수석에 태우고 본인이 직접 그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그런 접대 골프를 쳤던 걸까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그렇게 유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게 뭐 당당한 외교랍시고 큰 소리 치고 대가리 빳빳하게 세우는 건 절대로 어려운 외교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알량한 내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뻣뻣하게 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쉽고 어리석은 외교 방법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굽히고 숙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살살 웃는 낯으로 오늘날의 실력자한테 호감을 얻고 신뢰를 얻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세일즈 외교를 해내고 국익과 성과를 따내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머리에 힘을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왜 일본한테 들이대는 잣대의 반의 반만 중국과 북한한테는 도대체 왜 들이댈 수 없단 말입니까? 반일 감정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한국전쟁보다 더 오래된 반일 감정이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입되고 있는지 한 번쯤 냉정하게 의구심 품어본 적은 없습니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게 북한한테 특히 북한에게 그리고 특히 자본으로 정치인들, 시민단체들 대놓고 지원하면서 침범하는
그 중국 새끼들의 이익에 반일 감정이 유용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호주 시민단체들 지원해대면서 여론 형성, 호주 국내에서 여론 형성, 조작질하다가 딱 걸려갖고 뭐 외교 단절이다 뭐다가 난리 났던 기사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그 외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봤을 거예요. 뭐 단교 직전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이것처럼 한국에도 중국발 자본의 지원 사격을 받는 그 정치인, 정당, 시민단체, 교수,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중국 대륙이 분열되어 있었던 역사의 시대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그 강대국이었던 진나라, 그 진시 황제 아시죠?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나머지의 그 약한 열국들은 합종이니 연횡이니 하면서 연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하나씩 진나라한테 각계격파로 따먹히고 말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 큰 구도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단독으로 대항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함께 연대를 함으로써 유사시에는 또 미군 기지도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로부터 후방 보급과 지원 사격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대안보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안보 모델이죠. 미국으로부터 후방 보급과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싸울 수 있다면 우리도 굉장히 여러분들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아시아의 안보 달성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이시겠습니다만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그 육군과 그 포병대에 투자를 하고 일본은 해군과 공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려준 큰 그림인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안보 모델입니다.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단 말이죠. 각 나라가 혼자서 한국이나 일본이 혼자서 6해 공군 3군을 다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국방비가 쪼개지기 때문에 중국과 군비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미국이 그려준 큰 그림인데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안보 모델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중국의 넓은 국경선을 한번 보십시오. 인도라든지 만만치 않은 그 중견 강대국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의 넓은 국경선을 따라서 뭐 다양한 이런 뭐 동남아 소국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나라들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인구가 몇백만, 몇천만이 넘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1억 9천만이 넘는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나라들은요, 비록 자국의 어떤 국력과 군사력은 조금 빈약하다 할지라도 유사시에 미국 같은 나라로부터 군수물자만 지원을 받아도 나름대로 막대한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유사시에 엄청난 병력 제공이 가능한 국가들입니다. 설사 경무장이라고 하더라도, 경무장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동남아 각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요즘 제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뭐 인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인도는 동남아가 아닙니다만 유사시에 이런 동남아 각지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사단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의 한쪽 국경선을 위협해주고요. 동시에 한국과 일본 한일 동맹, 그 한일연합군이 이 동방에서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국 놈들도 이거는 절대로 만만하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거든요. 바로 이럴 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우대를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외교 안보 모델의 달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패권을 획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갖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단지 상대방의 그 호의에만 기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굴종이지 그건 외교가 아닙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미국이 짜준 이런 거대한 그 대안보 전략이 현실적으로 달성되고 동작할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사 미국의 지원이 없더라도 중국은 절대로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범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부담이 가벼워지겠습니까? 한국 혼자서 이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국력을 상대하는 경우하고 한국, 일본, 한일 군사동맹군, 원래는 한미일인데 한일 군사동맹군이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막대한 인적 자본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전선을 교란시켜 줄 때, 그래갖고 중국의 군대가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전선, 한반도 전선에만 전력을 집중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과 내 같은 사람들의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쳤을 때 국가의 고기방패가 될 한국 남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가벼워지겠냐고요. 여러분들과 내가 저런 데 끌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18세부터 뭐 50세, 60세까지의 남자들은 전부 다 전선으로 징집당하고 참호 속에서 뭐 피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삶? 영화로 볼 때나 밀덕질, 2차 세계대전이 재밌는 거지. 여러분과 내가 진짜로 그 안에서 병사 1, 엑스트라 1 하고 싶냐고요, 정말. 그 찐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찐따 시뮬레이션은 평소 학교에서 충분히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줄 잘못 써다가 여러분들의 조국, 국가까지 왕따 찐따를 만들 셈이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자주국방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헛소리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실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우스 커서 움직이고 있죠, 한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만 바라보면서 육군력 하나만 유지하는데도 1년에 40조 이상의 국방비가 들고 전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주한미군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외교적으로 홀로 고립된 대한민국이 서해로는 중국을 경계하고 북쪽으로는 북한과 러시아를 감당하고 남쪽으로는 일본까지 경계를 해야만 할 때 이렇게 국토의 360도 뺑 돌아가면서 사면 전선을 감당한다는 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부전선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해도 국가의 허리가 휜단 말입니다. 이게 사면전선 감당하려고 하시면요. 서해, 남해, 동해 그리고 북부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월급 50%를 세금으로 떼도 모자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묻겠죠.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겠어요? 물론 평소에는 서로 간을 보면서 일상적인 군비 경쟁과 대치 상태가 한동안은 지속될 겁니다. 미군이 설사 나가더라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짓거리에도 허리가 휘지 않겠습니까? 군비를 감당하려면 세금 내야죠. 세금.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유지비가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처럼 값싸고 유용한 보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반미를 외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얕잡아보는 일본 애들 한번 보세요. 걔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국을 꽉 붙잡고 있는 거 보면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진짜? 그 자존심이 없고 일본이 그냥 바보라서 그러는 건가요? 나는 그런 말을 하는 한국 청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이 경제 개판치고 알바들 일자리까지 귀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동안 IMF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경제난을 만드는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SNS에서 우리 1, 2, 3, 40대 젊은 분들한테 욕먹던 일본의 아베는 대졸자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남아도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미국의 F-35 전투기를 100대씩 구입해가면서 트럼프한테 이쁨 받고 미국으로부터 이쁨 받으면서 자국의 국방력까지 강화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도 정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래도 아베는 바보고 자존심도 없는 놈인가요? 이래도 우리 인이가 최고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됩니까? 물론 아시아 국가들 간에 제대로 연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본도 깊게 믿을 만한 동맹은 못 되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가장 믿음직한 중개인이 보증을 선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지도 감독 아래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마주보고 있는 남쪽으로는 대규모 병력이나 전선을 사실상 거의 배치를 안 했죠,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이 동남해안 쪽으로는 무장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중개인과 함께 한다면 한일도 서로 믿을 수 있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중국을 꽤나 유의미하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해공군력에 한국의 육군력을 더하면 진짜 이것만 해도 중국 놈들은 절대 우리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외교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말 한답시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깽판 치는 거는 외교가 아니라 그건 똥 싸는 겁니다. 여러분들 똥 싸는 거라고요. 이게 이런 거대한 대안보 전략이 달성될 때 여러분들 광범위한 미국이라는 중개인을 통해서 광범위한 동아시아 그 외교 안보 전략이 가능해질 때 오늘날 이 순간에도 SCV처럼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한국의 월급쟁이 남자들의 어깨 위에 부담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혼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린 대한민국이 혼자서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까요? 과연 일본 애들한테 뒤통수를 맡겨도 안전할까요? 한국 국력만 가지고 단독으로 동남아 수십 개국까지 모두 일사불란하게 그 리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혼자서 이 나라들요?
얘들 우리나라 말 듣겠어요? 유사시에 걔들이 중국 눈치 안 보고 과연 한국 편 들어줄 것 같습니까? 미국이 없어도. 그런데 바로 미국이라는 든든한 그 중개인과 함께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요,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아 하고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벌써부터 어깨 위가 가벼워지는 그 기분이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그 삼국지, 여러분들 그 우리 소설 삼국지를 보시면 신야 태수였던 유비가 제갈공명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먹구름 같았던 이 유비의 마음속에 한 줄기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한반도 미래 문제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분을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떠먹여주면 진심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그 강대국 서구 열강이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어딥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영프, 독 이렇게 강력한 나라에도 미군들이 다 주둔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거의 모든 나라들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바보라서, 한국보다 바보라서 자존심도 없기 때문에 미군 좋아해해해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과연 자존심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몰라서 한국 좌파 정치인들보다 무능해가지고 미군 주둔을 원하고 미군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하고 미국과의 동맹, 미국과의 연대를 원하는 걸까요? 바보라서? 여러분들 제가 최대 중고등학생 우리 10대 급식 동생들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카님들까지만 봐드릴게요. 근데 이 정보 밝은 시대에 살면서 20살 이상 심지어 30살이 넘어서까지도 아직까지 이런 저급한 정교조 수준의 세뇌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건 진짜 형이 용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놈의 자주국방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우습고 간사한 소리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만큼 설명해줘도 그걸 단독으로, 한국 단독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평화로울 때 평화 속에 있기 위한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고대 어느 그리스 철학자리 했던 말인데 바로 이럴 때 두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이 사람 유시민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문재인, 유시민, 노무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문재인, 유시민, 노무현은 어린아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사고력의 깊이, 생각의 깊이가 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더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민족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어른이고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진짜 어른입니까? 순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뭘 했노 이거래요. 이런 개념 없는 작동권 연설을 해댔고 남의 나라 군대가 왜 우리를 지킵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상적인 소리를 해댑니다. 방금 내가 그 누구 말을 따라한 거냐? 바로 노무현이 했던 소리입니다. 내가 혼자서 싸우면 피를 토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함께 그 부담을 나눈다면 땀방울을 흘리는 정도에서 끝난다고 할 때 나는 그 땀방울을 흘리는 수준에서만 그치고 싶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피를 왜 흘립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리기는 왜 흘립니까? 노무현 지 혼자 흘려야지. 후자는 손수건 하나만, 땀 닦을 손수건 하나만 준비하면 안보 준비가 끝이 나는데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전자에서는 의사랑 앰뷸런스를 준비해놓고 병원 앞마당에서 싸움이 벌어져도 내 목숨이 장담이 안 됩니다. 병원 전체 전세 낼 돈은커녕 수술비와 입원비조차 빠듯한 게 대한민국의 재정 현실, 국민 여러분들의 지갑 현실이죠. 여러분들 부자고 돈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유튜버도 돈 없습니다. 왜 그걸 자주국방을 합니까? 이 미국처럼 좋은 그 보험을 왜 우리 발로 걷어찬단 말입니까? 한번 탈퇴해버리면 재가입하기도 엄청 힘든 보험인데 이 좋은 걸 왜 빠져나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욕하는 악플러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도 내 민족, 내 백성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그들이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최대한 피를 적게 흘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똑똑한 사람, 보다 배운 사람,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쓸데없이 넓은 국경선 전역에 걸쳐서 산재된 여러 군소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빼곡히 우방 관계를 맺어놓고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을 주둔시켜놨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 오래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치 미국이 상대를 포위하는 그 구도가 바둑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약소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외교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설마 아직도 그러면 미국은 되고 왜 중국만 안 된다고 하냐, 이런 멍청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당신이 평범한 서민, 임금 근로자, 회사원이라고 가정할 때 당신이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 노선에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국, 러시아, 북한처럼 아웃사이더 진영에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서 그래도 네 인권이 보장받기 쉬울까요? 어느 쪽에서 너의 하찮은 목소리가 그래도 현실 정치에 반영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SNS 표현의 자유, 과연 어느 집단에서 좀 더 보장받기 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그래도 돈 모으면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주제 넘게 갔다 올 수 있고 마음대로 정치인과 체제도 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과 유럽에 있을 때 그게 편할까요?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 살 때 그게 편할까요?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성인이 아닌 겁니다. 투표하러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사고력이 안 되는 분들은. 나이가 50살, 60살이 넘어도 이거를 모르면 애새끼이고 미성년자입니다. 반대로 20대라도 이런 거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된 겁니다. 헌데 대한민국에는 나이를 먹고도 정신을 못 차린 그 애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로 그 586 세대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좌파 농객들한테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들 한번 들려줘 보세요. 아무 실체가 없는 공허한 담론, 이념에 미쳐갖고 지가 논리 딸리는 거 절대 인정 안 하면서 지루한 장광설이나 늘어놓는 게 전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저 사람 헛소리한다, 개소리한다 이걸 아는데요. 문제는 멍청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대등한 말을 주고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약팔이 선동꾼들이 약을 팔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게 매우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리석고 대중이 멍청해지면요, 선각자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선동가와 약팔이 장사꾼들이 지식인 대접을 받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패권 확립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한테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번영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한테나 그래서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둘 다 서로 이득을 보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걸 왜 발로 걷어찬단 말입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얻는 건 대한민국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늑대의 그 아가리 밑에서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것 덕택에 호랑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개념 꽉 잡고 여러분들 제대로 된 자유진영의 줄을 똑바로 서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익의 입장에 매우 중요한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현실 감각이 거세된 그 좌좀들처럼요, 구한말의 그때 그 시절 우리 못난 조상들,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한국이 계속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례하게 미쳐 날뛰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에치슨 라인이 새롭게 재편성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자유진영 방어선 말입니다. 미국은 남한 정부가 계속 무례하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우리도 매달릴 생각 추호도 없다. 너네가 그렇게 싫다면 우리 언제든지 니들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요즘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 신사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좌파 정부가 수준이 안 돼갖고 그 신호를 못 받아들이고 있죠. 한국은 자뻑을 버려야 됩니다. 뭘 한국 따위가 뭐라고요. 에치슨 라인을 여러분들 에치슨 라인 이게 방어선을 굳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더럽게 나오면 대한해협에다가 이 방어선을 조금만 뒤로 후퇴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에치슨 라인을 대한해협에 그어놓고 종전에 충실한 관계였던 미일 동맹만 유지를 잘 해도 미국은 최악의 사태는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지, 충성도가 높은 일본 기지만 가지고 있어도 미군의 역량이라면 유사시에 언제든지 적화된 한반도나 남중국해에 손쉽게 군사력을 투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도 기왕이면 있으면 좋고 친구와 동맹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미국이 때마침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미국이 내밀어준 이 손을 꽉 붙잡아가지고 테이프까지 감아버려야 됩니다. 절대 못 놓도록. 우리는 이 기회를 당연히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별 4개 계급의 대장 계급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 사성장군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미연합사의 그 한국인 부사령관도 사성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둘 다 별이 4개예요. 그 기왕이면 뭐 사성 3성 또는 사성 2성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그 왜 굳이 대장을 이렇게 부사령관 사령관으로 놔뒀느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인 부사령관이 대장이면 미국에서도 미국인인 사령관을 내려보낼 때 대장급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급이 더 낮은 사람이, 계급이 더 낮은 미국 장군이 그 대장을, 이거 한미연합 사령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노린 겁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별 1개짜리 준장이 미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와 별 4개 달고 있는 대장이 공문을 보내는 건 그 무게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은 그런 식으로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미국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삼성 장군을 사성 장군으로 진급시켜서라도 3스타를 4스타로 진급시켜서라도 한국 전선에는 주한미군 부대에는 반드시 대장급 장군을 보내줍니다. 그때 그 시절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거를 건의했던 그 참모 할아버지들이 머리를 되게 잘 굴렸던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과거에 깨어 있었던 선배 세대 누군가가 밭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치우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준 뒤 나무를 심고 잘 관리해 놓은 덕택에 우리가 바로 그 산업화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해도 할 수 있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제발 좀 그런 야만적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뭐 20대 초반 그 586 운동권 애들이 뭐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 586 세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다 한 거지.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거부감이 심하다는 거, 제가 미움받는다는 거 유튜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 20대 급식 학식 동생분들 이런 우파적인 이야기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놔두고도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난 내 나라 내 조국 우리 국민들 백성들의 수준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엾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남북 연방제가 결국 시행되어 버리고 적화통일이 완료되고 좌파들은 숙청당하고 피바람이 불면서 보트피플의 역사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내가 남긴 글과 목소리는 오래도록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남아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흔히들 자기계발서나 성공담에 보면 이런 소리 되게 지겹게 나오죠. 자신감 있게 살아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당당하라. 소신 있게 행동하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머리에 좀 든 게 있어야지 스스로 판단도 내리고 자기 생각에 확신도 가지는 거죠. 뿌리가 얕으니까 불안정한 여론을 따라서 매번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구별하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만, 윗사람에게만, 저 뉴스에 나오는 누군가에게만 소통을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그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절실합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에 입각해서 행동하세요. 약팔이 선동꾼들의 그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판단력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라는 말입니다.